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걸 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하여튼 그 발언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발언으로 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텐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겁니까? 네, 이 윤 후보는 자신에게 정책 경험이 없다고 비판하는 그 경쟁자들의 메시지에 방어 중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전두환 씨의 예를 들며 이분이 정치를 잘했다고 하는 건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통치할 때 나라가 잘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기용하고 본인은 시스템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12.12 쿠데타나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집권은 잘못했지만 통치만큼은 또 잘했다는 주장으로 들리는데요. 이 발언을 두고 정가에서도 호된 비판이 이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집단 학살범에서 집단 학살만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광주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광주 영령 앞에 당장 석고 대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따로 논평을 냈습니다. 전두환 집권 기간 전라도는 정치적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차별까지 받았다. 전두환이 통치를 잘했다는 건 호남인들의 정치적 시각을 폄훼한 것이며 대체 어디서 어떤 호남 사람을 만난 것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5월 단체와 청년 진보 단체들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87년 6월 자신의 또래들이 전두환 정권에 맞서 짱돌을 들 동안 윤 후보는 사법고시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만 했을 것이다. 당시 시민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전 씨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했다고 하는 것은 나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한 것만 빼면 당시 독일을 군사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내용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윤 후보의 난데없는 전두환 칭찬에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은 호남과의 동행을 강조해 오고 있었죠. 어제 당 내부 관계자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호남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윤 후보의 발언이 당황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슨 말만 하면 말꼬리를 잡고 오해하고 왜곡한다, 앞뒤 다 떼놓고 해석한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같은 보수정당의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부끄럽다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으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조합원 약 50만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오후 2시에는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3만여 명이 총파업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노총 측은 민중복지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정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또 발언권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코로나로 인해 허가받지 못한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요. 민노총은 양 위원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업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 노조 노동자들도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정부의 기본급 인상, 노동 환경과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당국은 교직원들이 오늘 하루 대신 일하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급식 대신 빵과 우유를 제공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엄정 대응 의지도 밝혔던데요.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경찰청은 민노총 측에 집회 금지 통보를 하고 차벽과 검문소를 설치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물리적 충돌이나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더 이상 큰 피해 없이 이 파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오전 4시 30분께 광주 북구 수창초등학교 인근 육교에 크레인 차량이 충돌해서 교각이 부서졌었죠. 안전 진단 결과 2차 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돼 긴급 철거됩니다. 네, 정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육교 하부 구조물이 파손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북구청 측은 육교 하부의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육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과 만약 또 한 번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이 육교가 완전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에 북구청은 어젯밤 8시부터 금남로 5가에서 유동사거리까지 이르는 왕복 6차선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딱 보기만 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 네.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쯤이면 이 철거가 끝날 예정이라고 북구청 측이 밝혔는데요. 철거가 끝나면 기존 육교 자리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북구청은 시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해당 도로를 피해서 다른 도로로 우회 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구청 측은 육교 철거 또 횡단보도 신규 설치 비용을 사고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신속하게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유행담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